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133명인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156명으로 갈아치운 데다 산발적인 감염이 많아 방역도 쉽지 않습니다. 전남의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라남도는 설 연휴까지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한여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유일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광양에선 4개 아파트 단지에서 1,300세대가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는데 하루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갈아치운 데다 산발적인 감염이 많아 방역도 쉽지 않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6명. 어제 하루 동안 133명이 확진되면서 일일 최다 확진 기록이 1년여 만에 바뀌었는데 하루 만에 그 숫자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번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제 확진자 133명 가운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산발적으로 감염된 인원이 71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인원도 12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와 오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동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두 곳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요양병원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90대 2명이 숨지는 등 취약시설의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현재 광주의 중증과 준중증 병상은 29개가 남아있지만 고령자의 확진이 계속되는 만큼 병상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진단검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막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광주. 산발적 감염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미크론이 전남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설 연휴까지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항 인근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목포를 오가는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목포에 긴급 이동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전통시장, 장례식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자가격리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목욕장과 유흥시설은 임시 중단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도 휴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하루 평균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목포와 무안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30%에 달하는 숫자가 지난 10일 동안 발생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전라남도는 위기 상황이 커짐에 따라 잠시 멈춤 운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까지 사적 모임과 타지역 방문,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 급한 불을 끄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미크론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초동 단계부터 확산을 차단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접촉이 곧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 이틀째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주자들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
배은심 여사의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별세 이틀째. 빈소가 차려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각계에서 보낸 조화가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에 나서고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빈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째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 등이 오전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야당 측 인사들의 발길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후 늦은 시간 빈소를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우리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배은심 여사의 헌신을 우리 남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에서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조문을 대신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날 조문을 마쳤던 정의당은 오늘 여영국 당대표가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고 내일 발인을 마치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한 뒤 이한열 열사가 안장돼 있는 망월 묘역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기념재단 31사단 군검찰이 참여하는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을 발족하고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처분 변경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5.18 당시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지 않기에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광고를 게재한 대구 지역신문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라는 대구공고 총동문회와 동문장학회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며 해당 신문사들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광고를 비판 없이 수용해 게재하는 게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의무화를 비롯해 해체와 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건축물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업 도중 숨진 배전 노동자 김다운 씨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내놓은 대책이 되풀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전이 내놓은 특별대책은 지난 2016년 직접 활선 작업 폐지 내용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전이 사고 발생 66일 만에 늦장 사과를 하면서도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며 발뺌하는 모습에서 사과나 대책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통 5.1장 보부상들을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전통 5.1장 보부상 지원 간담회에서 박상길 민속 5.1장 상인 총연합회 대표는 코로나19로 5.1장이 폐쇄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보부상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당은
올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지원 대상을 특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로소통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민생경제위기, 사회안전망 등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후보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맡은 미래로소통위원회는 전국 조직 출범에 앞서 오늘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첫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미래로소통위는 광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 서울에서 전국 조직 발대식을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나서는 생애 최초 유권자 연맹 회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만 18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애 최초 유권자 연맹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뽑는 첫 대통령 후보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진도군 고군면 마산마을 홍영래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유일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말 제64차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심의를 통해 지정 요건 4개 항목 모두 해당되는 광양시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에서는 4개 단지에서 1,300세대가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순천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요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8일 밤 8시 10분쯤 순천준법지원센터 소속 25살 구급 공무원이 장천동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홀로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로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나주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씨 유족은 사고 경위와 구조가 지체된 이유에 대해 한전 측으로부터 듣지 못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 이후 정승일 한전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산돼 직원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고 김다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쌍암공원 부지에 캐릭터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펭수와 뽀로로 등 22개의 캐릭터를 보유한 EBS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